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주식 클래스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들과 주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주식 클래스의 평일 종목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소식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식 클래스에서 최근에 그 건설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는데 GS건설이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그 세력이 공략하는 히든주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당연히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지금 46%의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3월, 4월 계속 주식 클래스에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정말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50%가 넘는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 가장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과 S&P 500이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 S&P 500이 드디어 7,100선까지 넘어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개박을 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우리 시장에 조금 큰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들 주식 클래스에서 이미 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주말에도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는 어떤 종목으로 큰 상승세를 한번 만끽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멋있는 수트 입고 오셨습니다.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GS건설 또 대박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최대 2000년도 들어와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제일 연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또 신고가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이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종목들이 좀 상승폭도 크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반대로 또 빠지는 종목들도 또 하락폭도 좀 크고 여러 가지로 그냥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인데 다만 일단은 우리 현재 시장 자체가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믿음을 갖고 이 종목들이 막 흔들리는 속에서 같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시면은 모두가 지금은 좋은 성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노래가 약간 좀 떠오르네요.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또 이런 또 약간 멜로디가 뒤에 맴도는데 네. 피디님께서 또 노래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또 한 곡 좀 하려고 그랬어요. 봄이잖아요. 그러세요? 예, 시장도 네. 좋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흥겹게 한번 출발하면서 네. 저희 또 수익으로 흥겨움을 또 드려야 되니까 네. 예, 오늘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 거고요. 뉴욕 증시 너무 분위기 좋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뉴욕 증시도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지금 상승률이 좋고 특히나 하이닉스는 심지어 지금 구간도 저평가 구간으로 또 해외에서는 또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 시장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모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 8%, 코스닥 거의 약 9%가량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번 주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승률은 높은데요. 여기서 매매가 좀 꼬였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장중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망설이다가 매수를 안 하고 장중에 뭔가 오늘 시장이 좋구나 해서 장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려버리는. 그리고 나서 장 끝날 때쯤에 이거 아닌 것 같다 정리하면은 다음 날 또 올라가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장 초반에 일단은 뜨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이란 결과를 보고서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또 말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또 잠잠해 있다가 다음 날 또 미국 증시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슈 확인하고 또 별 문제 없으면 또 올리고 약간 이런 식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금요일에는 이제 주말간에 또 이슈는 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협상이 이제 결렬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이 물밑 접촉 또 낙관론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긍정적인 좀 흐름이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이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또 넘어서는 그런 또 한 주였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2차 종전 협상이 이번 주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다라고 했다가 또 다음 주 말 정도에 한다라고 했다가 어제 뉴스에서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협상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투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하루 종일 관망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신고가에 지금 다 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틱만 넘어가면은 여기만 딱 넘어가면은 신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까지 올려놓고 금요일에는 시장을 좀 관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관망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좋고 또 계속 2026년에 사실 큰 실적들이 좀 기대가 되죠. 특히나 삼성전자 역대 최고 뭐 괴물 실적이 나왔잖아요. 하이닉스 또한 좀 그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후에 뭐 이번에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떠한 또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결과는 뭐 눌렸다가 넘어가냐, 바로 넘어가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 정도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이제 상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보면 돼요. 다만 뭔가 한 번 정도의 조정은 좀 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도 좀 보면은 뭐 13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가장 많은 연속적인 상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깨지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한번 깨지면은 한 차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정만 잘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모두가 또 재미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우리가 1월 달, 2월 달처럼 재미 볼 수 있는 시장이 또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거의 정고점이 다 와 있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1.79%, 1.45%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90불 밑으로 빠졌습니다. 83.85%, 85불로 굉장히 크게 낙폭이 좀 나왔죠. 차트로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사실상 유가가 이 90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90 밑으로 가냐 안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번에 약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오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을 했잖아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쭉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협상 내용만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또 상승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야간 선물 또한 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라는 것은 전일 이제 미증시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할까에 대한 예측치란 말이에요. 근데 2.8%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역사상 신고가, 코스피가 역사상 신고가를 찍으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협상 이슈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이대로 지나가야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주말간에 또 딴소리 나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피해보면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신고가 넘어가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은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타 위주로 매매를 좀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우리가 딱 매수가 들어갔는데 바로 움직임이 없고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의 좀 시원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매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SI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이죠. 4월 15일이면은 며칠 안 됐어요. 한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공략을 해서 뭐 상한가 2연속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대략적으로 58% QSI로 좀 챙겨봤었고요. 차백신연구소라는 종목은 어제예요, 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은 전일 특징적인 것은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뭐 신풍지약이니 수젠텍이니 랩지노믹스니 시제니니 이런 종목들 그 안에서 차백신연구소 단타로 공략을 해서 공략 당일 한 15% 정도 또 챙겨 나갔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어제 공략이 이어 나갔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로서 어제 단기 공략으로 한 17% 정도 아주아이비 투자 챙겼고요. 나우아이비 또한 마찬가지 이 양자컴으로 좀 엮이면서 나우아이비가 공략 당일 16%. 그 당일 사서 당일 16%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단타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기 투자, 스윙 투자도 좋지만은 주가가 많이 고가권에 놓여 있는 자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슈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거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단타가 더 좀 유리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바로바로 승부를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같이 한번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이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히든주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주라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항상 오늘 방송 이제 끝 마무리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려요. 그래서 3월 25일 날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나갔고 42%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4월 1일 날 같은 경우는 광통신 관련주로 광전자라는 종목이 나가서 총 44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400%를 뭐 챙겼다 안 챙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좋은 종목이 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 날에는 이 히든주로서 GS건설이 나갔고요. GS건설도 45%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4월 14일이죠. 이번 주입니다. 저스템이란 반도체 히든주 나가서 또 상한가가 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종목 상한가 갈 만한 다음 주에 상한가를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제가 가까운 상한가 후보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리핑만 좀 먼저 좀 드리자라고 하면은 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일단 매출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손에 뽑을 수 있겠는데 최근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 최근에 전력주도 좋았었던 것이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좋았었던 것이 AI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련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 자체는 이래요. 굉장히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곱하기 3배, 이미 3배가 올라와 있는,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은 참 좋을까? 또 어떤 종목이 좀 상한가를 갈 만할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을 살 때 막 이게 갈까 안 갈까로 저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래야 이 종목이 올라도 적어도 10에서 20%는 오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올라도. 그냥 가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에 저는 포커스를 둔단 말이죠. 그중에 봤던 것이 이 종목인데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대우건설하고 대우건설 상승 초입과 너무 비슷하다. 대우건설이 이 당시 이 바닥에서 요 고점까지가 3배 올랐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하락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실제로 방송이 나와서 공략주로 나갔어요. 대우건설이.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공략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미 3배가 올라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빨리 넘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3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대우건설 또한 3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동일한 자리에서 지금 공략주를 드리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나갔었고 실제로 13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승 초입 이미 3배가 올랐지만은 본격적인 시세가 나는 자리에서 공략이 나갔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폭증이 나왔는데 오늘 준비해온 종목 또한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시총, 이 종목의 시총보다 더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더 큰 거래에 시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몸무게가 70kg인데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무게 대비 2배 되는 물건을 번쩍 들 수 있나요, 없나요? 뭐 개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운동 정말 열심히 하거나 힘이 정말 세신 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주식이 굉장히 힘이 센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총보다 2배 이상의 힘이 들어왔다는 것은 힘이 굉장히 센 주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돈이 어쨌든 들어왔는데 이 이후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려 주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중요한 것은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락은 나오고 있으나 올릴 때는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데 내릴 때는 거래가 안 나온다. 즉 페이크성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페이크성. 대우건설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가면 저는 이 종목이 상한가쯤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갔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심지어 그냥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뭐 좋으면 간다. 뭐 AI면 간다, 반도체면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회사의 가치라는 건 뭐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회사가 돈을 벌었네, 회사가 성장을 했네,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전형적인 성장주죠. 전형적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힌트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에 힌트가 있었지만은 이 당시 요 당시가 2018년도예요. 2018년도 당시 고점 때 매출과 영업이익, 그 당시의 회사 가치와 지금의 회사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아요? 저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또 시장을 한번 보자면은 코스피가 저 당시에는 2000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6000시대예요. 지수도 높아요. 종목 대우건설이 왜 폭증이 나왔냐면은 지수가 2000과 6000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올라가면은 어떤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키 맞추기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거든요. 주가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 주가보다는 훨씬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아래 QR코드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오늘 제가 올려드린 종목, 이 종목을 히든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 QR코드 좀 열어주세요. 여기 아래 QR코드 찍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를 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상한가 후보주, 최근에 뭐 저스템이든 GS건설이든 뭐 퀄리터스 반도체든 등등등등 어쨌든 공개를 했을 때 대략 4종목이 다 일제히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죠. 다음 주 제가 어제 심사숙고해서 골라온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셔서 국내 최대 2만 명이 함께하는 방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히든주는 저쌤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 마치고 올려드리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종목 매수 대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쉽게 입장할 수 있는 마지막 소개해드리고요. 본격적인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한가 후보주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강력하게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얼마 전에 또 GS건설로 엄청난 상승세와 상한가를 달성한 최석현 대표님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후보주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AI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를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몇 거래 만에 강력하게 상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차트까지 다 안내를 드렸고 종목명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겠죠.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문자를 저희한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한 유료 문자고요. 7777이라고 행운의 7 4자리를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답장에는 그 QR코드 스캔하면 나오는 M밴드로 바로 가는 링크가 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만 그 M밴드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빨리 스캔해 주시거나 문자를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 명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M밴드입니다. 들어오시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폭증에 의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한가 후보주 종목명 최대한 많은 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장 봤고요. 상한가 후보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이제 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 쉽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것도 기회의 장이거든요, 사실상. 뭐 전쟁만 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또 이제 6월에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 앞두고 또 이 전형적인 우리나라 시장 좀 특징인데 총선 앞두고 시장을 누르질 않아요. 또 표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할 거거든요. 6월 이후로는 사실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6월 달까지는 사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우상향이 열려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누가 좀 주도하고 있냐, 이끌어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막 이전 코로나 때처럼 막 동학개미 운동을 일어나서 막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 사실 내수 경제로는 한정돼 있죠. 어때 모든 시장 자체가 내수 경제로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보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오는 것은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주식에는 외국인들이 강한 배팅이 들어올 수가 없다. 돈을 버는 회사. 그래야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처럼 막 1, 2천 갖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몇백억 단위로 막 투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막 하나솔루션, 막 유상증자 이슈 이런 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이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 턴어라운드라는 게 뭐냐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주식들 있죠.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좀 시장에서 이 어떻게 메인 섹터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이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턴어라운드가 왜 중요한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HMM이라는 주식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만 하면 좀 올랐다 다 빠집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바닥권의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그래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하고 봤더니 딱 이 시점인 거예요. 보면은 주가가 계속 내리죠. 그 내리는 이유가 딱 보면은 보여요. 영업이익이 매출은 나도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적자인 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고 바닥을 찍으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이 양봉이 딱 뜨는 게 보여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리를 딱 보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점이 보면은 2,000원대였거든요. HM의 20년도 1월 이때. 자, 그 시점을 딱 보니까 얼마? 턴어라운드가 되자마자 주가가
2000% 상승이 나와요. 2000%. 그것도 정말 초단기적으로 그냥 1년 내내 주가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뭐 물론 이 당시에는 뭐 코로나의 특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과 같이 비슷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약간 좀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면은 코로나 때 느낌이 나요. 보복 소비. 우리가 항공이 막혀가지고 막 주식 시장이든 뭐 명품 시장이든 막 사람들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돈을 막 엿다가 퍼부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가운데에서 개미 투자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2020년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해야겠어. 안 하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하고서 들어오자마자 전쟁 두둑에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보복적으로 막 보복 심리로 자극을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지금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해서 막 광전자 같은 게 막 400%가 단기간에 오르고 하는 것들이 시장 자체가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고 뭔가 돈이 쏠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 잘 잡으면은 HMM 같은 이런 터지는 종목들을 내가 운이 좋으면은 잘 잡을 수 있다.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S건설도 4월 7일 날 공략이 나갔지만은 그냥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에도 뭐 턴어라운드 되면 다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시장에 맞는 테마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라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뭐 광통신, 6G, 그렇죠? 뭐 코로나라던가 재건이라던가 전쟁 관련 뭐 등등등등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최근 뉴스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섹터를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GS건설은 이제 뭐에 엮이냐면은 이 원전에 엮입니다. 원전. 그리고 재건 사업 이런 데 엮여요. 그러다 보니까 GS건설이 현재 시장에 맞는 테마에 엮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뭘 체크해야 된다? 재무가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GS건설을 봤는데 2026년도에 자리가 여기예요. 2026년도에. 그리고 여기는 2018년도에가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이 히든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이때는 코스피가 2,000대예요. 지금은 코스피가 6,000대예요. 누가 봐도 지금 코스피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주가가 낮아. 뭐 물론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아무 이슈가 없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주가는 안 간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저평가된 거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려봐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는 거거든요. GS건설을 봤더니 주가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적자가 났지만은 결국에 흑자로 개선이 되면서 매출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왜 못 갔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뭘 살려면은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26년에 뻔히 매출 잘 나온 거 알았지만은 못 산 이유가 뭐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기고 뭔가 움직임이 안 나는 거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GS건설이 이제 원전 막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매출, 저평가되어 있던 이 매출이 반영이 돼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누가 봐도 저평가 말이 안 돼요. 시총이 지금 코스피가 6천인데 이 당시보다 지금 매출도 잘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즉 지금 GS건설이 이 자리에 놓여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가겠죠. 무조건 가겠죠. 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상승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가 주식의 목표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예시를 또 보면 GS건설에서 상한가도 찍고 막 46% 갔던 거예요. 이런 저평가된 주식들,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한번 해보고 할 건데요. 또 네페스아크도 4월 1일 날 반도체주로 공략을 했었죠. 네페스아크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자리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 속에서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아무리 뭐 소부장주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는데 왜 이 주식은 못 가냐. 근데 재무도 봤더니 적자를 이어가다가 흑자로 전환이 됐다. 안 갈 이유가 없다. 돈만 붙으면 가는 거다. 네페스아크 공략이 나가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초단기 38%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지금 하면은 우리가 삼전 하이닉스 부럽지 않은 단기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저스테임이라는 종목을 이번 주에 공략주로 나갔어요. 특히나 상한가 후보주
털어주라고 하면서 공략이 나갔단 말이죠. 첫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에서 흑자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반도체에 막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와중에 아무리 뭐 소부장주라고 하더라도 왜 얘는 못 가냐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해서 공략이 나가서 상한가 찍고 43%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고 아직 덜 오른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는지 그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다음 주 같이 또 공략까지 이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서 또 하나 이 조심해야 될 유형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유형. 막 우리로 같은 주식 막 연속적인 상한가를 막 이어가고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혼자서 막 위아래로 막 50%씩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막 내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손해가 나면은 사람이 복구 심리가 쏠려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주식들에 막 손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여기서 우연찮게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가 본 재미가 있어. 그러면은 더 이런 종목에 사람 심리가 꽂혀요. 근데 아까 제가 막 턴어라운드 하면서 재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주식일수록 여러분들이 재물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재물을. 자, 우리로를 보면은 우리로 재무가 심상치 않죠? 연속적인 적자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매출이 심지어 500억이 안 돼요. 5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도대체 뭐 어떤 이슈가 있길래 상한가를 막 10번을 갑니까? 10번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모르는 뭐 어떠한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주식을 지금 오랫동안 해보니까 정말 이런데 적자, 재무가 이러고 막 연속적인 상한가를 가는데 이게 진짜일 가능성은 제가 해보니까 1000종목 중에 한 종목 있겠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필 건드리는 게 1000종목 중에 한 종목 당첨될 확률일 가능성이 있냐 없냐 거의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쳐다를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휴림 로봇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휴림 로봇이 막 로봇주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제가 쉽사리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이상하다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해서 사실 거의 스탑을 했어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이 손실폭이 이렇게 커지는데 회사가 주가는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끝이 이렇게 됐잖아요. 끝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것만 피해도 망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손해볼까 봐 두렵잖아요. 뭔가 내가 은행에 넣으면 어쨌든 잃지는 않는데 괜히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잃을까 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막 이런 엉뚱한 거에만 우리가 물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손해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 일단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좋은 종목들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은 첨보라는 주식이에요. 첨보라는 주식은 일단 배터리 소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탄탄해요. LG엔솔, 삼성, SDI,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도 보면 테슬라가 3에서 4%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상승이 좀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근데 이 첨보가 만드는 전해질이라고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전해질이 북미 전기차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이 사이버캡이라고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첨보가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첨보라는 주식도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낙폭이 크다가 최근 들어서 이 낙폭이 멈춘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낙폭이 멈췄는데 낙폭이 멈춘 이유 봤더니 적자에서 흑자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됐다.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여기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거래량 바닥에서 갑자기 앞전에 본 적이 없는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흔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력들이 들어온 신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력들이 들어온 신호다. 몇 가지 또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지금 첨보 봐봐요. 첨보가 이렇게나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을 때도요. 이만한 거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만한 거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HMM 볼 때도요. 제가 HMM을 예시로 들어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더니 바닥 잡고 2000% 올리더라. 그렇죠?
지금은 근데 첨보라는 주식도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딱 재무 딱 열쳐봤더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 테슬라 상승이 좋고 거기에 따라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도 첨보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거의 오히려 안 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엉뚱하게 그런 종목들을 건드릴 바에는 이런 종목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자, 그래서 첨보가 보면 이전에 제가 또 4월 7일 날 후성이라는 종목 갖고 왔어요. 후성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봐봐. 여기 거래를 보면은 지금 사진이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거래량 한번 봐봐요. 이 거래량. 후성이라는 자리 위치와 거래량. 이 앞전에 본 적 없는 완전 바닥에서 앞전에 본 적 없는 거래량이 뽑혔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력이 들어온 신호다. 이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후성이 거기에 맞춰서 초단기 4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주가 자체도 일단 자리가 바닥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주가가 싸죠. 왜냐하면 뭐 주가도 막 영업이익이 막 박살나 있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첨보라는 주식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공략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빛레이저라는 주식이에요. 한빛레이저라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딱 전환이 된 어떻게 보면은 상장한 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회사입니다. 근데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빛레이저도 여기서 좀 좋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한빛레이저는 뭐 2차 전지에도 속하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 유리기판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아마 미국과 이란 요게 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삼전 하이닉스가 치고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못 갔었던 반도체 뭐 소부장주들이라던가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 외에 파생되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예요, 아마.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더 크게 혼자 치고 달리기는 사실상 지금부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덜 갔던 소부장주들, 뭐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거다. 특히나 가장 우리가 유력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은 주가가 바닥에 놓여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재무가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보복 소비 같은 심리로서. 그래서 이런 주식이 지금 완전 바닥에 좀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강하게 쏘겠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나온 이후로 하루 쉬어가고 있거든요. 한빛레이저가 상한가 나온 이후로 하루 쉬고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하루 이틀 안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또는 이 화요일 둘 중에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월화 중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출발했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주식이 이 한빛레이저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그 장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 되는 이 상후보주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원공급장치 개발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가장 이슈는 이 AI 인프라 확대라는 거죠. AI 인프라 확대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센서 폭증에 의한 직접 수혜주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무를 또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적자에서 엄청난 매출 흑자 폭을 키워나간 회사예요. 일단은 뭐 재무가 너무 좋죠. 이것만으로도 일단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뭐라고요? 이 당시 2008년도 최고가 때는 코스피가 2000시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가 6000시대, 매출과 영업이 과거보다 훨씬 좋고 턴어라운드까지 됐고 못 갈 이유가 있다 없다. AI가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엔 AI로 인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들어맞는 상황 속에서 차트가 이미 바닥에서 고가까지 곱하기 3배 올랐어요. 곱하기 3배 올랐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힘이 강한 그리고 뭔가 좋은 이유라는 거,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또 뭐라 했죠? 이 거래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2배 이상 큰 거래대금이 여기서 꼽혔다. 거래대금이 자기 시총보다 2배 이상 큰 거래대금이 여기서 들어왔다. 이거는 진짜 흔히 안 나오는 패턴이다. 왜요? 내가 몸무게가 50kg인데 100kg를 번쩍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잘 못 듭니다. 정말 웬만한 운동선수도 못 들어요. 정말 힘이 센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근육으로 가득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 내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이 1,000억인데 2,000억에 대한 거래대금은 들어올 수가 없다. 구조상. 즉 엄청나게 센 세력이 들어온 것이다. 그럼 이게 여기서 이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작전이냐 세력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량을 다 털고 나간 신호겠죠. 근데 이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 기점으로. 그럼 즉 이거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3거래일 정도 눌렸습니다. 근데 눌리는 데 있어서 거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즉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도가 막 폭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사도 올라가고요. 10개를 사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2개를 팔아도 빠지고요. 200개를 팔아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를 막 10만 개를 했어요. 10만 개. 그럼 이거는 엄청난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들어올리려면은 이거 이상의 100만 개 막 이렇게 사줘야 돼요. 100만 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을 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매물을 달면서 빠진다. 이러면은 힘들어요.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가기가. 왜냐면은 이렇게 더 큰 거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시장은요. 주식은요. 2개만 팔아도 빠져요. 왜? 사는 세력이 사는 매수세는 1개고 파는 매도세는 2개면은 빠집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10개 또는 100개만 사도 주가가 바로 회복이 돼요. 지금 그게 이 신호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신호인 거예요. 정말 그냥 소수의 양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만 사줘도 주가는 바로 다 회복을 친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봤던 거거든요. 여기서 봐봐요. 돈이 딱 꼽혔잖아요. 이거 아까 어디서 앞에 봤던 여기서 들어왔던 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던 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냐? 아니에요. 위로 올랐다. 폭증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눌렸다. 눌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매도량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 대우건설 그 당시에 나갔잖아요. 종목이 나가서 137%가 올랐는데 어떻게 돼요? 요 자리였다. 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폭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호라운드 상황 후보주를 가져온 이유가 매출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 터졌고요. 눌리는데 거래 안 나오고요. 이 자리가 상승 초입부로 본다라는 거죠. 마지막 매수 기회. 마지막 매수 기회. 재무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안에 QR코드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첨보라던가 지금 오늘 요 상한가 후보주라던가 한빛레이저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 후보주는 일단 종목명을 밴드 여러분들 안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아까 뭐 문자 보내는데 문자 답장이 안 온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자동으로 입장이 되십니다. 2만 명이 함께하는 방에 입장이 되시는데요. 그 방 안에 제가 방송 끝나고 오늘 상한가 후보주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뭐 첨보라던가 그리고 뭐 한빛레이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은 진짜 좋아 보이네. 저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실시간 공략이 같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16,000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이 나갈 거라는 거죠. 또는 뭐 광전자 뭐 3,250원 이하 뭐 이렇게 공략이 나갈 거라는 거죠. 이런 신호까지도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우건설이 원전주의 그 3월 주식 클래스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137%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을 지금 이어갈 만한 상한가 후보주가 또 나왔습니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한 번 더 제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QR코드 지금 여러분들 크게 보이실 겁니다. 검은색 그 네모박스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 켜주시고요. 핸드폰 카메라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카메라 킨 핸드폰을 TV 앞에 잠깐 대고 한 1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링크가 나오실 겁니다. 영문으로 된 주소 이렇게 긴 거 나오실 텐데 그거 클릭만 해주세요. 함께하는 엠밴드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엠밴드에 이 턴어라운드 상한가 후보주 종목이 바로 올라가니까 지금 입장하시면 바로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QR코드가 닫혀서 오늘의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내용들, 종목들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 안에 꼭 입장하셔서 바로 한번 종목 확인해 보세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입니다. 7777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QR코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종목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고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한 유료 문자로 74개를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꼭 답장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답장 받아보시고 엠밴드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열어볼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이고요. 네. 대표님 또 너튜브에 어떤 분들께서 내 아이돌은 최석현이라고 수익을 네. 많이 줘서 내 아이돌이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예, 이렇게 또 네. 말씀도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종목을 지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예, 이 또 성원에 힘입어서 종목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아이돌로서 열심히 또 종목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아까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 있죠. 예. 뭐 당연하게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주식들은 좀 강하게 우리가 좀 수익률을 좀 높게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들어봤고 지금부터 드릴 종목은 좀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승부를 좀 볼만한 종목들로 좀 꾸려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한미반도체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주식이에요. 최대 이제 뭐 갑 같은 을인데 을이 아닌 회사라고 우리가 많이 불리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요. 1월 8일까지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1월 8일까지 쭉 올라요. 그랬더니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마찬가지로 더 크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1월 8일까지 다 동일하게 상승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쟁 끝나고 바닥 잡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바닥 잡고 신고가를 세워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움직임이 없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전부터 계속해서 따라서 상승해왔던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상승이 없다. 즉 아직 출발을 안 했다라는 거죠. 전쟁 결과 확인하고 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엔진. 안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엔진이라는 종목 갖고 왔는데 핀란드 선박 엔진 업체 바르실라라는 업체가 지금 이 선박 엔진으로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한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선박 엔진을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전력 공급 엔진으로 사용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전일 STX 엔진은 그냥 바로 상한가 직행해 버렸거든요. 상한가 직행. 자, 근데 하나엔진도 계속해서 이 6만 원에 물리면 맞으면 빠지고 6만 원의 강한 저항을 느꼈던 주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엔진이 보면은 2026년에 4배 이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4배 이상 투자라는 것은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렇게 함부로 증설 안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엔진 수요 폭발 신호를 느꼈기 때문에 4배 이상 투자를 확대시킨 거거든요. 즉 하나엔진도 아까 이 해외 업체처럼 이 엔진을 그러니까 선박 엔진을 데이터 센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하나엔진이 6만 원을 뚫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영역대로 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신호가 하나엔진에서 나왔다. 심지어 뭐 매출 재무구조 뭐 꾸준하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하나엔진이죠. 그래서 하나엔진 넘어가면은 사고 친다. 또 빠르게 마지막으로 셀바스 AI라는 주식인데요. 요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후성도와 마찬가지로 초단기적으로 41%가 올라가듯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넘어가면은 크게 폭발한다.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 아래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오늘 셀바세이 한미반도체
하나 엔진 이런 것들 실시간 매수 사인 받아보실 수 있고요. 2만 명이 함께 하십니다. 입장하시면은 2만 명이 함께 하세요. 그 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단타 매매 공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30초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어떻게 들어오냐고 여쭤보시고 계시죠. 지금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TV에 나가는 QR코드 한번 찍어주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다들 링크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엠밴드 들어오시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도 무료로 확인 가능하고요.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대표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무료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샵 3772번으로 7777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석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주말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